글을 뭘 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에서 독해 지문을 보든지 간에 여기 광고지 같은 거 나눠주는 데 많지 않습니까? 노량진은 찌라시의 천국이잖아요. 그런 찌라시 같은 걸 보더라도 무조건 글이라고 나오면 요약을 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어떤 주제도 괜찮습니다. 꼭 어려운 글이라 이제 되는 게 아니니까 활자 중독증에 빠질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 실력이 늘거든요. 뭔 글이든지 끌어안고 밑줄 긋고 그걸 글로 자꾸 옮겨보세요. 자, 첫째 줄 시작하겠습니다. 강상중 선생님 최근 책이거든요. 교보에서 제가 이걸 샀는데 이 강상중 선생님 글이 딴 그 좋은 책도 생각하는 힘이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되게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생 글에서 크게 공감을 느끼기가 힘듭니다. 20대나 30대가 읽으면 참 좋은 책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자, 첫째 줄 보겠습니다. 열거가 나오면 하나만 밑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만요. 그래서 인물, 사건, 책 전혀 밑줄 그을 필요가 없고 지금 이 글의 화두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한 장의 그림이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자, 인생에 헤아릴 수 없이는 수식어니까 빼버렸습니다. 넣어도 괜찮고요. 자, 핵심만 가리겠습니다. 한 장의 그림이 큰 영향을, 그 인생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화두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 밑에 줄 가서 다 빼고 알브레이트 뒤러의 자화상입니다. 그렇게 나오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밑으로 쭉 가겠습니다. 전시실 설명이나 미술관 설명은 이 글에서 핵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 제일 끝에 가서 자, 분명 초상화였지만 자화상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죠. 분명 초상화였지만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문법을 배울 때 종속절을 배우셨죠. 자, 이렇습니다. 종속절과 주절이 있으면 자, 종속절과 주절이 있으면 독해 실력을 객관적으로 조금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좋은 방법이 문법적 지식입니다. 종속절, 주절, 명사절 이렇게 배웠던 거를 여러분들이 문장에다 자꾸 적용을 해보시면 국어 점수를 굉장히 잘 올릴 수 있고요. 그냥 찍어서 맞히는 이 공무원 독해가 아니고 자기가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맞을 수 있는 그런 독해 실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장에 가서 위력을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지식을 자꾸 다 여기다 적용을 해보세요. 그래서 뭐뭐 했지만 자, 일종의 조건이나 원인이나 배경 설명이 나오면 이런 걸 보고 이 지만을 보고 종속적 연결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이 종속절이고 그 다음 뒷부분이 주절이죠. 그러면 한국어 문장에서 우리 시험에 자주 이런 게 나오는데 종속절과 주절이면 어디가 핵심입니까? 종속절인가요? 주절인가요? 주절이죠. 그래서 종속절에다가 밑줄을 긋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팁 하나, 종속절을 버린다. 자, 앞에 배경 설명, 조건, 원인 설명하는 종속절을 버린다. 조금 찝찝하더라도 종속절을 버리고 주절에다가 밑줄을 그으셔야 답을 고르기가 정확하고 서머리하기도 좋습니다. 그런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뒤러의 자화상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자, 제게는 마치 다른 세계에서, 딴 세계에서 온 남자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나를 투시하는 것처럼 느껴졌대요. 그래서 뒤로 자화상에 대한 설명 딱 그거 한 줄만 밑줄을 긋도록 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종속절, 주절일 때는 종속절을 버린다. 주절에만 밑줄을 해서 서머리를 한다. 자, 그 다음 단락 가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갑니다. 작품은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고 역접이 보입니다. 제가 아까 역접이 나오면 동그라미하고 그 다음 문장이 밑줄이라 그랬죠. 그래서 요게 역접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자, 그러나라고 쓸 수도 있지만 이 글을 쓰신 강상준 선생이 하지만이라고 썼을 뿐입니다. 역점이니까 동그라미하고 그 다음은 공무원 시험 독해에서 답과 연결이 됩니다. 독특한 아우라를 가진 자, 배경 분위기를 가진 그림으로
그 다음 수식어 빼고 매혹적 빛을 주위로 떨치고 있었습니다. 뒤로의 그림에 대한 독특한 아우라다, 매혹적이다라는 설명이 나와요. 그 다음 자기 상태가 나옵니다. 제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래서 밑줄 제 상태는 우울이었습니다. 우울이었습니다. 되는 일이 없을 때 이 청춘의 우울에 빠지기 쉽거든요. 당연히 그 기본 정서가 우울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제 상태는 한마디로 우울이었습니다. 그 다음 상수는 빼시고 우울이었다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니까 그 밑에 건 아무것도 줄칠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 갑니다. 저는 도망치듯 저는 독일로 건너가 유학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좌상을 본 거죠. 그 다음 또 상술이니까 다른 정보는 확인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갑니다. 쭉쭉쭉 또 자기 상태에 대한 상술이 나오고 접속사가 하나 나오죠. 그런데 명확한 부분에 깃대를 꽂으셔야 됩니다. 기준이 흐린 부분에다가 밑줄을 질질 길게 끄면 이 독해 문제를 자꾸 엉터리로 답을 하기 때문에 지도를 잘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친구의 권유로 이 미의 전당을 미술관을 방문했습니다. 그 다음 친구 소개는 이 글에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림에 대한 게 핵심이니까 제일 끝에 와 있습니다. 이 한 장의 그림이 바로 뒤로가 그린 자화상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요. 그림 속의 남자는 제게 나는 여기 있어 당신은 어디에 서 있는가? 너 지금 뭐하니? 라고 묻는 듯 했습니다. 그래 제일 처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거를 20명 정도의 글을 제가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후에 복습하실 때, 오전에 수업 마치고 오후에 복습하실 때 글 쓰는 시간은 아까 제가 수업 듣는 방법에도 설명을 했지만 글을 쓰는 시간을 명확하게 정해 놓으세요. 뭐 아침에 했다가 저녁에 했다가 이러면 안 하게 되거든요. 게으름을 피우게 되니까 사소한 걸 자꾸 놓치면 시험에서 떨어지니까 명확하게 시간을 정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공부 끝날 때죠. 9시 30분에서 한 20분 한다. 뭐 어떤 사람은 10분이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20분이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분 이내입니다. 글쓰기 하는 시간을 절대 30분까지 가시면 안 되고 20분 넘으면 그냥 그만하세요. 여러분들 핸드폰 시계나 스탑워치 같은 거 잘 쓰시니까 글 쓰는 시간을 명확하게 고정적으로 정해 놓으세요. 이 모든 공부는 수학적이라 해야지 됩니다. 계산이 딱 떨어지도록 하세요. 안 그러면 또 흐리멍덩하게 내년 시험에 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고정적으로 일정 시간을 자기 나름대로 정하세요. 예를 들어 저녁에 밤에 9시 30분에서 10분 쓴다. 아니면 20분, 최대 20분 이내입니다. 20분이 넘었으면 그냥 그만하세요. 노트에다 직접 손으로 쓰시거나 아니면 자기가 너무 악필이고 그러면 타자로 치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매일 글쓰기를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 둘째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둘째 페이지로 가면 독해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매일 글쓰기를 해서 10월 한 달만 그렇게 해보세요. 글 읽는 눈이 확 높아지거든요. 그건 꼭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 독해 연습 문제가 몇 개밖에 없습니다. 요거 답부터 일단 내주세요. 설명은 제가 할 테니까 5문제 답을 내주세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거의 뒤로 넘어가신 것 같아요. 자, 독해 연습 문제입니다. 5개인데요. 첫 줄라서 5개만 했습니다. 자, 저 한번 보십시오. 답을 맞추면 기분은 좋겠죠. 근데 실전에서 정확하게 예를 들어 우리가 독해가 20문제 중에서 한 10개는 독해입니다. 지금 출제가요. 10개는 독해니까 그 문제를 다 맞히기 위해서는 그렇게 어렵게 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시험장 조건이 워낙 나쁘잖아요. 5과목 시험지를 한꺼번에 받아들여서 긴 지문에 정확한 답을 빨리빨리 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수능하고 그 점이 너무나 다른 점입니다. 압박을 받으면서 독해를 정확하게 핵심 부분만 찌른다는 거는 자기가 공식을 만들지 않으면 수학적 공식으로 요건 요렇게 푼다는 공식을 만들지 않으면 그냥 답만 맞추는 식으로는 실력이 절대 늘지 않습니다. 특히 기출 독해 답 외우는 걸로는 대책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답은 1번입니다.
1번 문제 답은 1번인데 그거에 만족하지 마시고 위에 본문을 아까 우리가 강상중 선생 글을 분석했듯이 1단락, 2단락, 3단락을 정확하게 밑줄을 그어서 자기식대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 글이 뭘 말하는 거라는 걸 1단락의 핵심을 스스로 밑줄 그어서 색연필로 눈에 확 들어오도록 해 놓으셔야 돼요. 이게 흐리멍덩하게 가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1단락 보겠습니다. 자, 혁신의 저주라는 말은 화제 제기가 첫째 줄에 나오는 건 괜찮죠? 그래서 자, 이 글의 화두가 혁신의 저주다. 그거는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이 첫째 줄에서 뽕을 뽑으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빨리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혁신의 저주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밑으로 가요. 혁신은 말 그대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1단락에서는 개념이 잘 나오거든요. 혁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혁신을 들여다보는 두 가지 방법은 요때 렌즈는 방법을 비유해서 렌즈라고 한 거죠. 이를 들여다보는 두 가지 방법은 제품의 편리함, 편익과 기술적 능력이다. 그래서 작은 따옴표까지 해놓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걸 얼마든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밑줄을 그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 즉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일문단에서는 혁신의 개념에서 개념 단어 정의가 원래 먼저 나와요. 그래서 혁신 개념은 하나 반드시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요 사람이 얘기하는 강조 지점이 작은 따옴표로 이미 나온 거죠. 그래서 강조점에다가는 작은 따옴표가 있으면 시험장에서 무조건 밑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즉이라고 나와요. 즉이면 이게 therefore가 되는 거죠. 요 앞문장을 그대로 상세하게 해설해 주는 겁니다. 상술이라 하면 상세한 설명을 상술이라고 줄인 거거든요. 그래서 자, 제가 즐겨 쓰는 말인데 한번 봐보세요. 이런 걸 논리적 동의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지금 혁신은 두 가지 방식으로 사물을 보는 거다 해서 원, 투, 편의와 뭐 해서 두 개 나왔죠. 그래서 즉 어쩌고 저쩌고 해서 요거에 대해서 풀어줘요. 그러면 여러분 성격에 대해서 지도를 하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그러나 but 역접 접속사 그러나 하지만이 나오면 동그라미하고 고다음이 밑줄이고 이게 무조건 답으로 연결이 된다. 그걸 머릿속에 누구나 알고 있는 거지만 확인을 했거든요. 종속절과 주절이 있을 때는 종속절에 눈 돌리지 말고 주절에 밑줄이다. 그 방식이 머릿속에 기억이 됐거든요. 그걸 누구나 아는 건데 확인을 한번 한 거거든요. 그 다음 요걸 여러분 성격에 따라서 입장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공식을 정리를 하세요. 개념 다음에 강조점이 나왔으면 저는 여기에다가 밑줄을 걷는 게 답을 고르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끔 어떤 학생들은 이게 상세한 설명이다 보니까 이쪽이 좀 더 마음이 편하대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은 말을 편익이다라는 말을 길게 설명해 준 상술이 마음이 편해서 좀 길지만 이쪽에다가 밑줄을 긋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선생으로서 제가 독해 문제를 정확하게 답을 내는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에서는 요 지점에 밑줄을 긋는 게 일단 좋습니다.